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벡터 대수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가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벡터 곱셈이에요. 벡터 곱셈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벡터 곱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를 반드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칼라곱 또는 여기를 내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벡터곱이라고 말해서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외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벡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 벡터 내적과 벡터 외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저는 용어를 어떻게 부를 거냐면 내적, 외적이라는 용어보다는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벡터 프로덕트 이렇게 부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결과값이 스칼라가 나오고 그 결과값이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벡터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 이러면은 약간 의미도 전달될 겸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실제 계산을 해놓고 나서 착각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적어져요. 그래서 저는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스칼라곱이라고 하는 스칼라 프로덕트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칼라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얀 백지 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기록들, 그림도 그려보고 기록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아는 만큼 써보세요. 아는 대로.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물론 하나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부터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초 수학을 보강을 해놓고 그리고 또 하나 전자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스칼라곱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스칼라곱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쉬워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임의로 잡은 거예요. A 벡터를 이렇게 잡고 B 벡터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을 때 여기가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한쪽을 프로젝션을 시켜보면 돼요. 정사형을 시켜보면 돼요. 그럼 다음과 같은 경우에 B 벡터를 A 벡터 쪽으로 정사형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이쪽에서 평행한 빛을 비추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B 벡터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큼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사인이기 때문에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든 만큼 이렇게 원래 있던 B 벡터의 그림자 크기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B 코사인 세타만큼 거기에다가 우리가 A 벡터를 곱해주면 돼요. 무엇을 곱하냐면 A 벡터를 통째로 곱하는 게 아니라 A 벡터의 크기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A의 B의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A, B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한 방향으로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A 벡터를 B 벡터 쪽으로 프로젝션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평행한 빛을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A 벡터가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그림자가 여기에 이만큼 생기겠죠? 그리고 이쪽이 세타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가 A 코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A 벡터의 크기 성분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되는 B 벡터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B 벡터의 크기가 있을 테고 A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똑같이 A 코사인 세타 그리고 B 벡터 그러면 A, B의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내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칼라곱이라고 하는 거는 A 도트 B A 벡터 도트 B라고 하는 거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값을 이렇게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적어도 그냥 이 정도로씩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더 낫죠. 하지만 혹여라도 잊어먹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서 추론을 해도 돼요. 또는 실제로 중요한 건 이 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다 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하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스칼라곱을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도 일단은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는 두 가지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칼라곱에서는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내적이라고 하지 않고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또는 스칼라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계산하면은 이쪽이 뭐예요? 결과값이 스칼라가 나와요. 스칼라가. 그러니까 여기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없으니까 상수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상수값이 나오고 여기도 상수값이 나오니까 두 값 자체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교환법칙에 성립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그냥 직관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값 자체가 그 크기만을 갖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그리고 결합법칙도 성립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A 더하기 C 벡터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A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 먼저 해주고 더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A 벡터 도 B 벡터 더하기 A 벡터 도 C 벡터 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합법칙으로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스칼라 프로덕트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요. 두 벡터가 있어요. 이미 두 벡터가 있을 때 이때 스칼라 곱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두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곱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쪽에다 해야죠.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이쪽에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곱한다는 거는 다음과 같이 곱하는 거예요. 여기 A 벡터가 있으니까 A 벡터를 그대로 써주고 도트 프로덕트가 있고 여기 도트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도트가 있고 그리고 B 벡터가 요 벡터였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전개시키면 도대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냐면 먼저 다음과 같은 룰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단위 벡터가 있어요.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A 도 B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A, B를 단위 벡터 I로 바꿨어요. I라고 하는 건 IS라고 하는 건 X축의 단위 벡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이 같을 때예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얘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A, B의 코사인 형태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스칼라 프로덕트인데. 근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1이에요. 그러니까 I의 크기는, IS의 크기는 1일 테고, 여기 또 I가 있으니까 크기는 1일 테고, 그리고 여기가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 써주고 나서 지금의 X축으로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몇 도? 0도겠죠? 그러면 코사인 0도는 얼마?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I하고 I가 만나던, 여기 있네요. I하고 I가 만나던, J하고 J가 만나던, K하고 K가 만나면 바로 이 규칙 때문에 다 1이 나와요. 1이. 그런데 만약에 서로 다르게 만났어요. 직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가 J랑 만났어요. 그러면 크기는 틀림없이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I도 1, J도 1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코사인 세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코사인 세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직각이기 때문에, 왜 직각이냐면 I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X축에 대한, 이쪽이 지금 X네요. X축에 대한 단위 벡터. 그리고 Y라고 하는 거는 J라고 하는 거는 Y축에 대한 단위 벡터예요. 그러면 X축과 Y축은 몇 도 차이 나요? 90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90도예요.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얼마예요? 코사인 90도라고 하는 거는 0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가 J랑 만나던, I가 K랑 만나던, J가 K랑 만나던 이런 식으로 직각관계로 만나게 되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90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이거를 대수적으로 계산하라 하면은 원래는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그리고 똑같죠? 여기 J도 이렇게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여기도 하나 둘 세 번을 다 곱해야 되는데 이 룰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단위 벡터에 대한 룰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하고 같은 것만 살아남죠? 이 룰에 의해서 일로. 그리고 직각으로 만나게 되면은 I가 I랑 만났을 때만 살아남고 I가 J랑 만나던 I가 K랑 만나던 다른 데 쪽도 마찬가지예요. J가 J랑 만났을 때만 살아남고 J가 I랑 만나던 J가 K랑 만나던 이런 식이 되면 몽땅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스칼라 프로덕트의 곱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기하학적 모델에서 유추했던 요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요 룰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계산 자체가 간단해져요. 다시 말해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나랑 만났을 때 단위 벡터 입장에서 보면 같은 방향 단위 벡터만 두루 만났을 때만 살아남아서 결과값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I가 I랑 만났을 때, J가 J랑 만났을 때, K가 K랑 만났을 때만 살아남고 나머지 양들은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똑같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A 벡터의 X축 방향의 크기, 여기는 B 벡터의 X축 방향의 크기, 여기는 A 벡터의 Y축 방향, B 벡터의 Y축 방향, A 벡터의 Z축 방향, B 벡터의 Z축 방향 다 뭐예요? 크기죠? 크기에다 크기를 더한 거예요. 그럼 이 값은 뭐예요? 스칼라가 나와요. 스칼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트 프로덕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결과값이 스칼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차라리 그냥 스칼라 프로덕트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나중에 덜 헷갈려요. 학생들이 나중에 계산해라고 보면은 문제를 틀림없이 여기 도트 프로덕트로 이렇게 냈는데 여기다 벡터로 썼을 때도
써놓게 착각해서 그렇게 써놓은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스칼라 프로덕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벡터로 쓰게 되면 어라? 뭔가 이상하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구할 때 물론 내적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데 스칼라 곱이나 스칼라 프로덕트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의미를 붙여서 생각해 놓는 게 더 좋아요. 또는 여기를 그냥 점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긴 없어요.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부를 때 점곱, 우리말로 점곱 해도 되고 내적 해도 되고 스칼라 곱 해도 되고 스칼라 프로덕트 해도 되고 이너 프로덕트 해도 되고 등등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름은 많은데 결과값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는 기하학적 구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 개를 이렇게 임의의 두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요 룰에 의해서, 그렇죠? 같은 방향만 살아남아서 계산 자체가 간단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값은 크기만 나오는 상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봐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봐요. 살펴들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하나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는 방금 있던 그림에서 두 값을 따온 거예요. AB는 AB 코사인 세타, A 도트 B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A도 B를 임의의 두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같은 쪽 방향에 대한 값만 나와서 이렇게 크기 값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결과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두 벡터 사이의 각도는 얼마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물론 여기도 임의의 벡터이기 때문에 두 벡터는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A, B로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IJK에서 공간은 3차원을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몇 도일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두 벡터 사이의 각도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한 이 값을 가지고 A의 크기에 B의 크기로 그 크기를 구해서 크기를 각각 구해서 곱한 다음에 여기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구도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봐둬요. 그리고 각도를 구했으니까 여기를 세타니까 여기가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런 형태를 이렇게 갖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나름대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었으면은 이제 외적을 구하러 들어갈게요. 다시 말해서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는 걸 구하러 이제 가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쪽에 대해서 다시 어디 갔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지금부터 한번 기록들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벡터 프로덕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